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해 제1 동형정리와 항분해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분해 동형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벡터 공간과 유사하게 커널과 이미지 여전히 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부터 증명합니다. 다음과 같이 분준동형 사상이 G에서 G'으로 갈 때 커널 정의컨대 커널은 함수 값이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함수 값들의 집합. 먼저 저 두 개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를 확인하려면 먼저 F의 함수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E는 1억 연산했습니다. 자기 자신. 그런데 연산이 보존되기 때문에 쓸 수 있겠습니다. 이제 G'이 군이니까 서약 법칙이 G'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커널 안에는 확실하게 E가 커널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오브 F 안에는 E'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부분군인 걸 확인하기 이전에 역원을 보낸 것하고 내서 역원인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E를 보내면 E'이 됩니다. 근데 E는 A 인버스 보입니다. 분준도형사상이라 연산 보존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E'은 FA와 FA 인버스의 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FA 인버스는 요것의 역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함수값의 역원은 역원의 함수값하고 일치합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나에게 커널 안에 두 개의 원소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함수값을 보려고 합니다. G1, G2 인버스입니다. 그거는 분준도형 사상이기 때문에 연산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걸 보낸 거의 인버스는 먼저 보내서 인버스를 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G1하고 G2가 커널 안에 있기 때문에 E'이 되고, 다시 G2 인버스는 E' 인버스가 되고, E' 인버스는 E하고 같죠. 그래서 E랑 E'하고 E'을 곱하면 E'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요걸 보낸 값이 항등원이 된다고. 네? 요 값은 정확하게 커널 F에 들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부분군이 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지 F에 두 개의 원소 FG1하고 FG2를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연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F의 G2의 인버스는 인버스를 택한 다음에 보내고, 그리고 연산 보존 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이 따라서 이거는 그 자체로서 이미지 F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 값이 이미지 F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미지 F는 G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찬가지로 벡터 스페이스하고 유사한 논리고, 분준도형 사상이 있을 때 그것의 1대1 함수일 필요충분 조건을 커널의 용어로 써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명제는 이렇습니다. 분준도형 사상이 있으면 그게 1대1 사상, 1대1 함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딴 게 아니고 함수 f의 커널이 핵이 항등원일 때만 들어갑니다. 필요 조건부터 먼저 증명하면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결론이 1대1 함수라는 말의 뜻은 함수 값이 같으면 정의의 값이 같은지 확인해 주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함수 값이 일치하면 F2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여서 얘가 2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연산 보존 법칙하고 인버스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해요. 이 말은 이 값이 커널 안에 들어간다. 근데 커널은 항등원이었기 때문에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양변에 G2를 오른쪽에 곱하면 G1은 G2입니다. 필요조건 증명이 끝났습니다. 반대로 충분 조건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커널 오브 F가 있습니다. 그러면 F의 G가 E라는 말. 양말 E'이겠죠. 프라임에서. 네? 근데 이것은 모르긴 몰라도 F의 E에 의한 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의해 1대1이기 때문에 이는 E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커널 안에 있는 원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더. 노트. 본래 F가 동형사상이면 E가 E에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에 의하자면 준동형사상이더라도 이 E는 E'에 대응돼야 된다. 알게 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합에서의 상집합하고 다잉여류로 나뉜 상집합에서 1대1 대응 함수를 만드는 요령하고, 그로부터 상집합에서 이항연산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분군, G의 부분군 커널에 대해서 생성되는 상집합을 생각합니다. 이 상집합은 다음과 같이 어떤 놈들의 집합이냐면 is of such that in the G.
좌잉여류들, 이 부분군에 의한 좌잉여류들의 집합을 이렇게 키웁니다. 우리가 사실은 대표원이라서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 의미가 좌잉여류에 관해서는 같은 얘기였습니다. 다시 좌잉여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G1, G2의 동치관계를 정의해 주면 됩니다. 동치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냐면 이게 아니라 G1 인버스 스타 G2가 커널에 들어갈 때 그때 동치관계를 설정. 바로 이 동치관계에 의한 동치류를 보통 집합론에서는 이렇게 표기해요. 우리가 선택한 기호는 대표원을 왼쪽에 써가지고 좌잉여류로 써. 그럴 때 이것하고 치역 사이에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를 주는 요령은 이 상집합의 동치류를 하나 가지고 그 동치류의 대표원에 대한 함수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는 1대1 함수가 된답니다. 이게 원래 있던 F의 상집합, 그러니까 자기 말하면 이미지 셋이 아니라 사실 부분군이 되겠죠. 치역하고 1대1 대응이 된다.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 F바로 설정한 이게 1대1 함수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상집합에서 동치류 2개를 끄집어냅니다. 다시 한번 더 집합론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2개가 뭔가 동치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게 2개로 만들어지는 좌잉여류가 같다는 말로 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시 G1 인버스 G2가 커널 F에 들어간다는. 다시 이 말은 함수값을 택해 봤을 때 E 프라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F의 G1 인버스 스타 F의 G2가 E 프라임입니다. 근데 다시 이거는 F의 G1 인버스가 되니까 양변에다가 FG1을 곱하게 되냐 결국은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한 게 아니라 F의 G1, F의 G2가 같다는 말은 by definition 요의 뜻에 의해서 F 바의 G1, G1의 동치류, F 바의 G2의 동치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그래서 F 바가 함수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다시 역으로 진행하면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물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함수 값들은 정확하게 이미지 셋 오버 F가 되기 때문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상집합에서 이미지 오버 F로 가는 그것은 G의 부분군인데 이 함수를 대표원의 함수 값으로 설정하는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게 이 명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은 뭐냐면 좀 더 G 상집합하고 1대1 대응으로 이미지 F입니다. 인더 G. 앞에 살펴봤듯이 이 이미지 F는 뭐냐면 G의 프라임의 부분군입니다.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여기 상집합에다가 연산을 주는 이항연산을 주는 방법은 1대1 대응인 원소를 여기에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있던 이미지 F에 있는 그 연산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이항연산을 정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1대1 대응이고 이 이항연산이 보존되는 거니까 동형사상이 되도록 상집합에 이항연산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하는 게 다음 얘기가 됩니다. 예, 실제로 한번 이것에 대한 이항연산 방법, 상집합의 이항연산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로 정의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상집합의 이항연산을 F의 노테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다 바라고 정의.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F바에 의해서 이 동치류하고 이 동치류를 이항연산을 상집합에 냈습니다. 그거를 F바에 의해서 보내면 F바가 1대1 대응인 것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연산 보존이 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파트가 펀치라인입니다. 연산이 보존되도록 F바를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바의 이항연산을 정의할지를 거꾸로 유도합니다. 이유 과정은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얘는 FG1이었습니다. 얘는 FG2였습니다. 다시 연산 보존이기 때문에 얘는 F의 G1 스타 G2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는 말 뜻에 의하면 F바의 다음과 같은 동치류를 생각해서 얘를 대표로 하는 동치류의 함수값으로. 근데 봐, 내가 확인한 게 F바는 1대1 함수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 게 되니까 요게 성립되도록 해준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F바가 동형함수가 되도록 한다는 말은 요 값이 두 개가 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같아진다는 말은 이미 내가 이제 알고 있죠. 언제인지. 거기에 G1, G2의 동치류의 이항연산은 상집합에서 정의역에 있게 같아져요. 왜냐하면 1대1 대응. 이건 이게 정확하게 바로 요 상집합에서의 이항연산이 돼요. 예? 그래서 1호부터 나오는 게 F바는 1대1 대응 함수일 뿐만 아니라 1대1 인 분준 동형 사상이 되어준다는 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잠시 문제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잠깐 남겨두고 얘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문제 상황에서 상집합의 연산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같은 예제를 보겠습니다. ZS Z3로 가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정확하게 나머지를 택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나머지를 각각 택해주면 되겠네. 그러므로 이 F는 준동영상이 됩니다. 물론 정수 0, 1, 2에 대해서 함수값을 생각하면 위로의 사상까지, 즉 말하자면 전사까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널 오브 F는 set으로서 F의 n을 했더니만 0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트를 나열해보면 3으로 나온 나머지가 0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0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하자면 3의 배수의 집합. 이럴 때 바로 요 커널에 대해서 이 Z의 상집합을 생각하면 이제 set으로서 apply 하기를 셈 기호를 기준으로 보면 3Z에는 Z 이렇게 써집니다. 그랬을 때 이때 두 개의 동치류를 갖고 오면 얘네를 상집합해서 연산한다는 것은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바로 이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요 상집합에서 대표원들끼리의 이항연산의 예가 되겠습니다.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쟁점이냐면 앞에서요. 요 사고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G1 이항연산 G2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지원 안에 있는 새로운 대표원을 하나 더 꺼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얘하고 동치류를 만들면 똑같은 게 됩니다. 대표원을 다른 걸 골라가지고 같은 동치류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도 이항연산을 하면 과연 얘네 결과에 나오는 이 동치류가 같은 게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 동치류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부분군에 의한 상집합의 동치 관계에 의한 두 개의 동치류가 같다는 말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 다시 말하자면 함수 값에 의해서 같은 거면 같은 겁니다. 이 팩트를 이용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대표원을 다른 걸 끄집어내더라도 상집합에서의 이항연산은 같은 게 되더라. 네? 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D1, D1-가 같습니다. 뿐 아니라 D2 동치류 D-가 같습니다. 과정에 의해서. 이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같은 얘기로 함수 값이 같은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결론이 이 파트죠. 자, 다시 말하자면 D1 스타 D2가 D1 대시 G2 대시겠느냐? 이 질문인데 그것은 이쪽에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지금 F는 이미 군준 동형이기 때문에 변변히 셈을 해주면 F의 G1 스타, G2 스타 연산 보존 조건에 의해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D1 스타, G2의 결과는 D1 대시, D2 대시라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대표원을 골라내더라도 정확하게 상군에서의 이항연산을 한 것, 결과값이 같은 것이 나오고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들을.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세팅이 G에서 F가 G에서 G 대시로 가면 커널 오브 F가 G의 부분군이 되고요. 바로 저 부분군에 의한 좌잉여들을 모아놓은 걸 G 커널 오브 F 시다 G 인드 G 라고 했을 때 얘는 이항연산이 된답니다. 줄인 노테이션으로 바로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군을 이루는 건데요. 확인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항등원하고 여권, 그러니까 바로 이 상집합의 항등원이 뭐겠냐? 그것은 임의의 것을 여기서 상집합에서 끄집어내면 됐을 때 G하고 E로 만드는 연산. 그러니까 바로 이 바죠. 바는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하면 되니까 G 스타 E가 되겠습니다. 얘는 G입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죠. E 스타 바 얘가 G. 다시 말하자면 여기 E하고 동치관계에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류는 이 상집합에서 뭐다? 항동원이 된다. 요령으로 G하고 G 인버스 연산을 해주는 거는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하면 되기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야가 E였습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말하자면 따라서 상집합에서의 역상은 여권은 정확하게 본래의 여권의 동치류를 모아주면 상집합에서의 여권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상으로 상집합에서의 항등원하고 여권을 만든다. 물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산 순서와 관련된 어려움 없이 여기서의 연산 순서들이 여기서의 연산 순서에 말해서 연산의 순번이죠. 앞에 그 두 개를 먼저 할지 뒤에 그 두 개를 먼저 할지 무리 없이 증명 가능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실 거는 커널 F에 대해서 상집합을 상군으로 만드는, 말해서 군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와 같이 대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되고 예제를 하나 하고 질문을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앞에 했던 건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군준동형사상이 G에서 G'으로 가는 게 부분군으로 생성되는 이 상집합은 좌잉여류는 말해서 대표원들끼리의 이항연산에 대해 군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이 F바를 내가 동형사상이 되도록 설정해 줬어요. 이건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좌잉여류의 대표원의 함수값을 택하는 걸로 했을 때 다이어그램 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있고요. 여기로 가는 프라임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한 게 뭐냐면 여기로 가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F. 그 만든 요령이 뭐냐면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것 취급하는 이 F바를 함수. 물론 여기에서 일로 가는 함수는 X가 있으면 X1을 대표원으로 갖는 동치류를 생각해. 그랬을 때 여기서 결론이 얘네 두 개가 동치류다. 동형사상이 된다. 예? 그랬을 때 예를 하나 들면요. 이와 같이 SN에서 곱셈군 마이너스 1로 이루어진 원수 두 개짜리 곱셈군은 시그널 펑션을 생각합니다. 정의하면 각각의 커널 오브 F는 by definition 시그마인 SN인데 such that
F 시그마가 상등원이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짝치환들의 집합이니까 교대군 AN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AN은 SN의 부분군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반적인 논의. 그리고 얘는 명백히 홀치환, SN은 홀치환과 N2 이상이면 홀치환, 짝치환이 전부 다 있죠. 그래서 N이 이상일 때는 위로의 함수가. 그러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SN의 상집합이라 원소 2개짜리 곱셈부는 동형이 되겠습니다. 개수를 카운팅 해보면 당연히 이거 원소 2개짜리죠. 왼쪽인데요. 왼쪽은 뭐야? 이 커널에 의한 자잉여류죠. 커널에 의한 자잉여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그랑주 정리에 의한 말하는 AN의 지표, SN 안에 지표를 뜻합니다. 자잉여류의 개수니까 2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는 라그랑주 정리에 의하면 SN 오버 AN이 되니까 야가 2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AN의 원소의 개수 2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예. 분준동형이 된다는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인 논리들에 따라 라그랑주 정리하고 제1동형 성립하는 사실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논의의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지금 우리가 커널은 함수가 있어야지 되는 그 경우가 아닌 경우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네요.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 이겁니다. 지금 커널은 준동형 사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임의로 어떤 H가 in the G에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요 좌잉여루를 이 H를 기준으로 만들면 as a set으로서 GH 이렇게 쓸 수 있죠. G in the G. 이때 G 요거를 어떤 이항연산을 줘서 분이 되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H가 어떤 G'으로 가는 거에 터널 역할을 해가지고 상황이 이제 좋으면 실제로 분이 되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말해서 이런 상집합이 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H의 조건을 찾는 것이 핵심적 테마입니다. 그것이 곧 H의 용어를 만들어낼 겁니다. 실제로 임의의 부분군에 대해서 이것들의 좌잉여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집합에 양연산을 줄 수 있냐? 그것도 대표원 연산만으로 이되도록 하고 싶은 대답은 노입니다. S3 안에서요. 부분군 얘를 생각하면 얘가 2니까 좌잉여류는 6 나누기 2라서 3개가 나오죠. 3개를 직접 찾아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세 개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자잉여류와 요 자잉여류는 일치합니다. 실제로 이 자잉여류는 얘인데 이거는 여기에 대응 거고요. 얘 자잉여류는 얘인데 그건 두 번째 거에 대응. 셋으로서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랑 당연히 같고요.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아요. 그렇다면은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대표원만 다르게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연산을 하는데 똑같이 다음과 같이 123H 이 좌잉여류와 이 좌잉여를 132H를 연산을 하면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하면 이 연산을 해주면 돼요. 오른쪽에서 반대로 다른 대표원을 끄집어내 가지고 얘네 두 개에 대해서 얘하고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다른 대표원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연산을 하면 연산 결과가 좌잉여류가 다른 게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 2, 3, 1, 3, 2를 하면 이게 항등 지환이라는. 그러니까 1은 3으로 가고 3은 1은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니까 1은 1로 가네요. 2는 1로 가고 1은 2로 가니까 2는 2로 가네요. 이해됩니다. 같은 요령으로 이거요. 1은 3으로 가고요. 3은 2로 가네요. 3은 2로 가요. 그럼 2는 1로 가니까 실제로 이 두 개의 집합은 다르죠. 이 다른 거는 이미 여기 자잉여류 분류할 때 얘네에게 다른 거니까 썼잖아요. 셋으로. 따라서 그렇구나. 대표원을 잘못 꺼집어내면 이항연산 결과가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 유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다? 내가 임의의 부분군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더라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H에 그러면 조건이 좀 있으면 뭐가 되는 상황들이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 될 거고요. 대답을 여기 일단 기록하겠습니다. 부분군 H가 좌잉여류 동치관계에 대하여 대표원을 서로 다른 걸 끄집어냈을 때 그 이항연산 결과가 다시 동치관계가 있을 필요충분 조건은 딴 게 아니고 임의의 G 안에 있는 원소 그리고 임의의 H 안에 있는 원소 다음과 같이 컨주게이트 작용을 했습니다. GHG 인버스가 H 안에 들어갈 때 오직 그럴 때 실제로 대표원들끼리의 연산들은 여전히 동치관계에 있다는 게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성립할 때야만이 다시 말하자면 이 상집합이 분이된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대표원들끼리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1동형정리, 그 다음에 상집합의 분연산을 주는 방법에 대한 조건 기술까지 마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